안녕하세요, 닥터 바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구안화사 안면마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요새 봄이다 보니 날씨가 많이 풀려서 얇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아직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찬바람에 노출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를 빨리 잘 해야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안면마비가 생기는 원인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진료를 하면서 안면마비 환자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원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거나 심한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을 하신 상태에서 안면마비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안면마비가 올 때 징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얼굴이나 혀가 가볍게 마비되는 증상이 먼저 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귀 뒤에 이상 감각이나 쑤시거나 뻐근한 통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안면마비 발병 며칠 전에 이 감기 몸살이나 중이염 같은 것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실 때는 혹시라도 안면마비가 아닐까 의심을 하시고 바로 한의원으로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데 혹시 내가 뇌출혈이나 중풍 같은 머리에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상황은 내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평소에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증상은 얼굴 마비만 있지 않고 그 외에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와서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혀까지 마비되는 증상,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 혹은 이 머리에 어지럼증이 급박하게 급성으로 심해지는 증상 같은 것이 온다면 이것은 말초성 안면마비, 벨마비가 아니라 중추성, 즉 머리 쪽의 원인인 안면마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속하게 머리 CT나 MRI를 먼저 촬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신 안면마비 환자분들도 제가 그런 것을 감별해서 혹시라도 뇌 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신속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한의원을 올 수 있을 정도의 대부분의 말초성 안면마비는 뇌의 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 즉 얼굴에 위치한 이 안면마비, 안면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다고 해도 이상 소견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안면마비는 중추성이 아닌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면마비 초기 치료에는 한방치료와 양방치료가 있는데요. 한방치료는 침치료가 대표적이죠. 중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안면마비가 발병하면 이 4일이나 일주일 이전에 침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안면마비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안화사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병원이나 한의원에 내원하여서 침치료를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혹시 모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치료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주사를 맞는다든가 아니면 입으로 복용하는 경구약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명확한 약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투여가 돼야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투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수하고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인데요. 특히나 안면신경마비에 있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한의원에 찾아와서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혼란스러운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면마비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목적은 구안화사가 발병을 하면 이 귀 안에 안면신경이 손상되면서 동시에 붓고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곳에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염증을 감소시키자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면마비는 나중에 마비가 남아서 일부 증상이 돌아오지 않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신경 손상이나 신경 변성의 원인이 구안화사 초기에 안면신경에
부종과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안면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빨리 줄여서 후유증을 막아보자 라고 스테로이드를 신속하게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자라는 이론적인 주장이고요. 이제는 논문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구안화사에 스테로이드를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의학계에서는 벨마비에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벨마비와 스테로이드의 사용에 관한 논문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1976년에는 라링고스코프지와 1988년에 더 저널 오브 라링골로지, 오톨로지 학회에서는 스테로이드제는 벨마비에 효과가 없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고요. 1996년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제너럴 프랙티스에서는 그동안의 어떠한 논문도 스테로이드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방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서 같이 투여하면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구안화사 환자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겪으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급성으로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건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드렸더니 급상승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당뇨로 인한 일시적인 망막 변성이 생겨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미국 신경과 학회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특발성 안면 신경마비에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가 아마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과 없다라는 논문 모두 발병 후 3일 이내에 투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논문에 따르면 발병한 지 3일이 지났으면 스테로이드를 쓸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고 안 쓰는 게 맞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점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안면마비에 직접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집에서 얼굴 운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마비된 쪽의 이마와 눈과 입이 안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게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마비된 이마를 주름짓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눈도 잘 안 움직이시겠지만 떴다 감았다 최대한 운동을 해주시고요. 입 운동은 제일 안 되는 것이 2와 5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일단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구안화사 책자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운동과 스트레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영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